그 기업 정책과 문창환 사무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릴 문창환 사무관입니다. 이 큰 화면을 보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보시면 정책 방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작년도 저희 중기부의 정책 성과에 대해서 약간 자랑을 하고, 그 다음에 정책 방향이 수립되게 된 배경이 되는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 추가 중점 과제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작년도 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14년간의 이제 수건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범 운영되었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제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벤처 스타트업의 생태계의 민간 중심, 글로벌화 전환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대적인 손실 보전과 소비 축제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3조 원에 달하는 손실 보전금과 7.9조 원의 손실 보상금을 지급을 하였고, 동행축제와 윈윈터 페스티벌을 통해서 각각 2,227억 원, 9,500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서 소비를 촉진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 방향 수립의 동기가 되는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의 주역이 과거의 대기업 위주에서 지금은 대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의 공동 생태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CS 혁신상 수상 제품을 보시면 2010년도에는 삼성, LG가 다였습니다. 이쪽만 상을 받았고, 그 벤처 스타트업은 전무했는데 2022년도에 들어서는 벤처 스타트업이 무려 87개에 달하는 상을 받았습니다. 벤처 천억 기업의 위상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벤처 기업의 집단이지만 고용면에 있어가지고는 우리나라 이제 탑을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 현대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현재 생태계가 대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를 보시면 디지털 경제 시대로의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사를 보시겠습니다. 1980년도 디지털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IBM. 2000년도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2개사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들어서는 10개사 중에 무려 8개사가 시가총액 상위 10개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 빠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를 위한 이제 노력들을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미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데서는 딥테크 기업들을 집중 지원하는 정책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작은 것에 만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보면 유니콘 기업, 그러니까 시가총액 한 1조 원 규모의 벤처 기업들의 개수가 한 11개 정도 되었는데 22년도에 22개 정도로 한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미국, 인도, 독일 주요 그 국가들에서는 막 3배씩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정책 방향은 우리 중기부에서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스타트업 벤처가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나라. 두 번째,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나라. 세 번째, 성자 독식을 넘어 함께 도약하는 따뜻한 나라.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정책 과제를 분야별로 보시면 벤처 스타트업은 글로벌 유니콘 딥테크를 육성한다. 중소기업은 신시장 개척, 제조 현장 스마트볼 고도화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을 하고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2027년도에는 이런 수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핵심 과제를 보시겠습니다. 스타트업 벤처기업 분야를 보시면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혁신 견인차로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네, 글로벌 분야를 보시면 밖으로 보면 글로벌 VC 협업 등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를 한다든지 또 안으로는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창업을 지원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허브로서 좀 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유니콘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초격자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디지털 경제를 전제할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승자 독식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공생 모델을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배달 플랫폼 회사랑 소상공인 간에 이제 상생 협약을 추진한다든지 해가지고 이제 과다 수수료라든지 광고비 이런 데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분야의 핵심 과제입니다. 생산성, 기술력 강화로 수출, 일자리 성장의 버팀목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예, 글로벌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간접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직접 수출을 병행하도록 유도를 해보겠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류열풍을 활용을 해가지고 수출 시장을 좀 다변화를 해서 중동이라든지 남미 이런 쪽으로 소비재 수출을 확대해보는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예, 디지털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 수준을 고도화를 한다든지 민간주도 도전형 R&D를 신설하는 등 이런 정책들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또한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추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상공인 분야 핵심 과제입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함께 따뜻한 골목 상권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글로컬은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름 나 있는 골목 상권을 로컬 브랜드화 해가지고 외국에 알려서 글로벌 대표 브랜드로 한번 육성해 보겠다. 이런 사업들을 착착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디지털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소상공인 분야의 스마트화, 온라인 전환 또는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민 소비축제를 연중 개최를 하고 대기업 전통시장 상생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행축제라든지 윈윈터 페스티벌 이런 소비축제 활동을 봄, 가을, 겨울 이렇게 연이어 진행을 해서 소비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당면 현안에 대한 중점 과제입니다. 상고 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을 하겠고요. 그리고 규제 혁파를 위해 덩어리 규제를 한방에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고금리의 지속 대응한 이제 금융 부담을 좀 완화를 한다든지 그런 정책들을 펼쳐서 건강한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안전판 마련에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신산업 실증을 위한 혁신 특구를 도입을 한다든지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서 규제 해결을 도모한다든지 혹은 신설되는 규제에 대한 예고제를 시행을 해서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규제 혁파를
통해서 기업이 마음껏 달릴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중기부에서는 본부, 지방청, 산하기관이 정책 원팀으로 이제 활동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핵심 미션들이 끝까지 완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 각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각 사업 설명 시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